긴급 속보, 이찬원, 현대자동차와 공식 계약 체결.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지하 2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공기가 확 바뀌었다. 플래시가 터지고 검은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서로 무전을 주고받으며 동선을 조용히 정리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익숙한 미소를 잠깐 접은 채 짧게 숨을 고르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찬원 씨, 이쪽입니다. 오늘 오전 연예계와 광고업계를 동시에 흔들어 놓은 소식이 터졌다. 이찬원이 현대자동차와 공식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문장이다.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별표 모델 이상의 높은 직책, 별표를 맡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업계 곳곳에서 동시에 흘러나왔다. 그리고 결정타.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이번 계약, 위험 부담이 큰 계약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체 왜, 무엇이, 어떻게 위험하다는 걸까? 1. 광고 계약이 아니라 공식 계약. 표현이 달랐다. 보통 연예인과 기업의 협업 소식은 CF 모델 발탁, 브랜드 앰버서더 선정처럼 익숙한 표현으로 포장된다. 그런데 이번엔 묘하게 다르다. 여러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는 공식 계약이었다. 같은 계약인데 왜 이렇게 말이 달라졌을까? 한 업계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귀띔했다. 이번은 TV 한두 편 찍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에요. 장기 플랜이 깔린 계약이고 정해진 역할이 분명해요. 장기 플랜, 역할, 그리고 공식. 그 단어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순간 업계가 떠올리는 건 단 하나다. 별표 단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를 대표해 말할 수 있는 권한이다. 2. 직책 얘기가 나온 결정적 장면. 계약서의 첫 페이지.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계약 체결 현장에서 목격된 한 장면. 행사장 입구를 통과한 뒤 VIP 라운지로 향하는 복도에서 이찬원이 잠깐 멈춰 섰다. 누군가가 두꺼운 문서를 내밀었다. 일반적인 광고 계약서라면 A4 수십 장, 길어도 100장 안팎. 그런데 그 문서는 표지가 단단히 제본된 북 형태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약서가 아니라 프로젝트 제안서 같았어요. 페이지 넘기는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찬원이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스태프들 사이에서 퍼졌다는 이야기가 있다. 직함은 그대로 가는 거죠? 직함. 모델 계약 현장에서 직함이라는 단어가 왜 나오나? 3. 현대차가 위험을 감수한 이유. 호감도가 아니라 신뢰도.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급격히 현실로 내려온다.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연예인을 선택할 때 단순 인기도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다. 신뢰도다. 특히 자동차는 한 번 사면 몇 년을 타는 물건이다. 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순간 소비자는 단지 제품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기술, 안전에 대한 믿음을 함께 구매한다. 그래서 자동차 광고는 달콤한 이미지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더 강력하게 작동한다. 이찬원이 가진 강점은 바로 그 지점이다. 반듯한 이미지, 안정적인 진행력, 무대에서의 집중력, 그리고 무엇보다 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평가. 하지만 바로 그 강점 때문에 이번 계약이 위험해진다. 왜냐하면 기업이 그에게 단순 얼굴이 아니라 말할 권한을 주기 시작하면 그 말은 곧 기업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4. 모델 이상의 직책이란 무엇인가? 앰버서더, 큐레이터, 그리고 오피셜 페르소나. 업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거론되는 가능성은 세 가지다. 브랜드 앰버서더, 장기 대표 얼굴. 브랜드 큐레이터, 콘텐츠 캠페인 방향 참여. 오피셜 페르소나, 브랜드 스토리의 핵심 인물. 셋 다 공통점이 있다. 광고를 찍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를 설명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위험이 폭발한다. 자동차는 기술, 안전, 친환경, 가격, AS, 노조 이슈, 글로벌 공급망, 온갖 민감한 영역과 연결된다. 만약 기업이 이찬원에게 직책을 부여해 캠페인 전면에 세우면
그는 광고 촬영장 밖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는요? 배터리 안전은 괜찮나요? 신차 결함 논란은 어떻게 보세요? 이 질문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연예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이번 계약은 리스크가 큰 계약이다. 그런데도 확정됐다. 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럼에도 계약이 확정됐다. 단순히 이찬원의 이미지가 좋아서? 아니다. 그 정도 이유로 직책, 얘기가 나올 만큼 큰 판이 움직이지 않는다. 진짜 이유는 전략의 전환이다. 한 마케팅 관계자가 말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광고를 믿지 않아요. 대신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는 모델이 아니라 대표 화자를 원해요. 대표 화자. 그 단어는 곧 현대차가 단순 광고 경쟁이 아니라 신뢰 경쟁으로 들어갔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진다. 1차 반전. 계약의 핵심이 차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행사장 안쪽에서 흘러나온 또 다른 증언. 계약서 설명이 진행될 때 화면에 자동차 사진보다 더 많이 등장한 것은 놀랍게도 사람의 얼굴과 라이프 스타일 장면이었다고 한다. 가족과 함께 이동하는 장면, 새벽 이동, 팬들과의 만남, 스케줄을 소화하는 동선, 작은 도시의 공연장, 비 오는 고속도로. 즉, 이 계약이 보여주려는 건 단순 차량 홍보가 아니라 이동의 이야기였다. 이찬원은 전국을 이동하며 무대를 만든다. 그의 삶은 이동으로 구성된다. 현대차가 노리는 건 아마도 그 지점일 수 있다. 이동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이 말하는 이동의 가치. 그 순간부터 이 계약은 CF가 아니라 브랜드 서사 프로젝트로 변한다. 2차 반전, 위험 부담, 진짜 의미는 성과 기준이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온다. 업계에서 말하는 리스크는 단지 여론의 위험만이 아니다. 가장 무서운 건 성과 기준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계약이 일반적인 모델료 고정 방식이 아니라 특정 지표에 따라 계약 조건이 크게 움직이는 성과 연동형 조항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거론한다. 캠페인 반응 지표, 콘텐츠 조회, 참여, 브랜드 호감도 변화, 특정 프로젝트의 실행 결과. 이런 구조라면 어떨까? 이찬원 입장에서는 성공하면 크게 간다. 하지만 실패하면 단순히 광고가 재미없었다로 끝나지 않는다. 브랜드 전환 전략의 실패가 된다. 그 부담이 개인에게까지 연결되는 순간 그건 확실히 위험한 계약이다. 8. 마지막 반전. 기자회견 직전. 이찬원이 한 의회의 선택.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이찬원이 포토라인으로 나가려는 찰나였다. 보통은 미소, 소나트, 한두 마디 짧은 소감. 그런데 그는 잠깐 스태프를 불러서 조용히 말했다고 한다. 질문, 받아도 되죠? 스태프들이 순간 얼어붙었다. 질문을 받는다는 건 단순 광고 모델이 아니라 발언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토라인에 섰고 웃었다. 그리고 예상보다 긴 호흡으로 말했다. 저는 단순히 타는 것만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 시간엔 마음도 같이 이동하거든요. 그 말은 감성적이지만 동시에 이상할 만큼 브랜드 철학 문장처럼 들렸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건 광고 멘트가 아니라 직책을 가진 사람의 멘트다. 결론, 이 계약이 던진 질문, 이찬원은 어디까지 들어가게 될까? 정리하자. 이찬원의 현대자동차 공식 계약은 단순 모델 발탁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그 근거는 표현의 차이, 직함 언급, 장기 플랜 정황, 브랜드 서사 중심 구성이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리스크도 커진다. 자동차 산업은 민감한 이슈가 많고 대표 화자가 되는 순간 그는 광고 밖에서도 질문과 책임을 떠안는다. 또한 성과 연동형 구조라면 성공과 실패의 무게가 개인에게 더 직접적으로 얹힌다. 그래서 업계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찬원이 맡게 될 역할이 얼굴이 아니라 목소리일 수 있기 때문.
그리고 그 목소리가 앞으로 현대차의 어떤 장면에서 울릴지 이제 사람들은 기다리기 시작했다. 다음 공개는 언제일까? 직책 위 이름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직책이 이찬원을 더 높이 올릴까? 아니면 가장 위험한 무대로 밀어넣을까? 폭풍은 이미 시작됐다.